이렇게 어메! 또 이렇게 어메! 그렇지. 상처에 난 칼의 방향. 칼끝이 오른쪽 어깨와 목 사이를 향한다. 찾았습니다! 잘 쓰는 기집을 큰 거! 이 상처를 보게 칼의 방향, 칼날 끝이 모두 오른쪽 가장자리로 향하고 있지 않은가. 이는 곧 스스로 목을 찔러 죽은 사람이 낼 수 있는 상처가 아니지. 예, 그것은 무언록에 기록된 누운 자리에서 찔린 조문과 일치합니다. 즉, 사람은 평소에 오른손을 사용하고 누운 자가 순종하지 않으면 칼끝은 모두 아래를 향하고 상처가 오른쪽 어깨와 목 사이에 오목한 부분까지 미친다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잠든 상태에서 사망을 하였다면은 이 자할사의 조문처럼 몸에 반항을 한 흔적이 없다고 되어 있었지요. 그렇네. 그날 박조이는 머리가 아파 낮잠을 자고 있다고 하였지. 만약 잠들어 있는 박조이를 누군가 덮쳐 칼을 휘둘렀다면 반항을 할 수도 없고 이 칼끝의 방향 또한 설명이 되지요. 박조이는 타살된 것이 분명하다. 이야, 드디어 우리 암행어사 타살 사건의 확실한 물증을 두 손에 얻었으니 박조이의 사건은 이제 다 해결된 것이라 진배가 없으렸다. 다음 우리나라에서는 목을 메고 죽은 사건, 칼에 찔려 죽은 사건,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많은지라 무언록에서는 특별히 이런 경우에 그 항목을 조목조목 적어를 놓았으니 우리 이번 판에 그 세부 사항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었다. 우선은 스스로 목을 메고 죽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목을 맨 줄을 살펴야 하네. 자살을 한 경우에는 귀 뒤로 선명하게 자국이 남아있고, 그렇지. 허나 만약 죽인 뒤에 목을 맨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대들보에 묶어 두었다면 자국이 다르지. 이는 죽은 후에 목을 메었기 때문에 혈맥이 돌지 않아 그리 된 것이요. 또한 반드시 그 목을 맨 실형이나 대들보 위를 살펴야 하는데 살아있는 상태에서 매달리면 본능적으로 사지를 버둥거려서 대들보나 실형 위에 여러 줄이 생기게 되지. 허나 만약 죽여놓고 대들보에 매달았다면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이니 시신이 흔들리지 않아 줄은 단 하나. 스스로 목을 맨 경우 손발에 힘이 없어 쭉 처지는 것이 정상이나 살아있는 경우 강제로 목을 메어 숨지게 했다면은 그 반항의 흔적이 손과 발에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이게 칼로 자결을 한 경우와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한 경우 역시 그 상흔이 고스란히 시신에 나타나게 되는데 스스로 칼로 찌르는 경우 주저흔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지 아무리 자살을 한다 하더라도 제 몸을 제가 스스로 찌르려니 망설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특히 목을 찔러 숨통을 끊으려는 경우에 한 번 긋고 또다시 글 수가 없는 것이었다. 어찌하여 그러한고? 이미 숨통이 끊어졌으니까 그렇지. 무언록을 살펴보면 이미 사람을 죽여놓고 칼로 자결을 한 것처럼 위장을 하는 경우 그건 역시 자세히 설명을 하였는데 살아있을 때 칼에 찔리면 상처가 쩍하니 벌어지고 죽은 후에 칼에 찔리면 상처는 벌어지지를 아니하고 피도 흐르지 않는다네.
근본적으로 사망하기 전에 생긴 상처하고 사망한 뒤에 생긴 상처는 아주 쉽게, 물론 때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보통은 잘 구별이 돼요. 아주 근본적인 차이는 살아있을 때 상처가 생기면 그 상처에는 출혈이 생겨요. 피가 나옵니다. 근데 사망한 뒤에 생긴 상처는 그런 출혈이 없어요. 그걸로 쉽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타살이라는 게 분명해졌으니 사건은 다 끝난 것이겠죠? 증거가 이렇게 확실하니 최 씨와 이참한 그자들도 더 이상 자백을 하지 않고는 못 베길 것입니다요. 아직 아니네. 범행에 사용한 무기를 찾지 못했지 않은가. 최소한 어떤 무기로 박주희를 해하였는지는 밝혀내야지. 이 집에서 쓰는 칼들 모두인 것이냐? 그게 찾는다고 찾아봤는데 뽕잎 싸는 칼은 도무지. 없다. 중한 연장을 그리 허투루 다뤄서야 쓰겠느냐? 대충 비슷한 것이라도 내보아라. 예. 자네들은 집안을 수색해 혹시 있을지 모를 무기를 찾도록 하라. 이것과 얼추 비슷한 칼 한 자루가 더 있었는데 크기는 이것과 같으냐? 그것보다 한 푼 정도 얇습니다. 하면 이런 종류의 칼로 베었다는 것인가? 아니! 박조희의 방 뒤뜰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날이 나왔습니다. 이 시뻘건 핏자국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박주희를 해한 무기였군. 하면 이제 자백을 받는 일만 남았네. 가세. 예. 칼을 사용해가지고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그 칼이 이제 오래 방치되어서 그 핏자국이나 전혀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이제 그 칼을 불에다가 벌겋게 달구어가지고 벌겋게 달구어진 상태에서 아주 센 초를 끓이면 그것이 빨갛게 피 흔적이 나오죠. 그런데 그것이 될 수 있는 거는 피에는 철이온이 있어서 철이온이 티오시안산하고 합하면 그것이 이 붉게 나오죠. 이것은 너희가 박주희를 살해할 때 사용한 칼이다. 알아보겠느냐? 어찌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우겨대며 이 험악한 걸 들이댄단 말입니까? 너는 알아보겠느냐? 모르. 타살의 증거가 이리 명백하고 범행에 사용한 무기까지 들이대는데 계속 아니라고 우기기만 할 것이냐? 내 놈들이 정령 고신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 것이냐? 제발 고신만은 말아주시오, 제발. 하면 자백을 할 것이냐? 그렇지만
바른 대로 고하지 못할까? 제가 죽였어. 제가. 무슨 소리라는 겁니까? 어찌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자백을 한단 말입니까? 네가 정녕 박조일을 죽였단 말이렸다. 아니요, 난 절대 아니요. 하면 이것으로 박조일을 어찌 살해하였는가? 그게 최 씨와 내가 방에 들어갔을 때 박조희는 낮잠을 자고 있었어. 하면 그때 최 씨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꾸 뭐 하는 게요? 해서 먼저 목을 조른 것이냐, 칼을 찌른 것이냐? 먼저 목을 졸랐습니다. 근데 이게 죽질 않아서 그만. 몇 차례 찔렀느냐? 아니 3번인가? 아니 한 4번 정도. 아이를 낳았다 하였는데 그 아이는 어디에 버렸느냐? 뒷산에. 청부당 만부당한 소리요. 아이라니요. 뒷산 어디에 묻었느냐? 어두워서 잘은 모르겠으나 최씨 집 뒷산에 묻었어. 이놈이 지금 거짓을 지어내 나를 살인자로 만들 셈이냐? 하지 않는 일을 어찌했다고 한단 말이냐?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임자도 다 자백해버리시오. 또다시 고신을 당할 수는 없지 않소. 증거도 확보했고 저 범인의 자백까지 얻어냈으니 이제 박조희 사건은 끝난 것이겠죠. 자백이라는 것은 조선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형 확정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백이 없으면 형이 확정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증거가 아무리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꼭 자백을 받아야 형을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바로 연좌인데요. 본인이 반역을 한 본인이 끝까지 그 형문을 견디면서 자백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한 연좌가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령 그 반역을 했을 경우에 그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자백을 하지 않고 형문을 견딘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이때 등장한 것이 고신인데 바른 대로 불어라 하고 고문을 하는 것이요. 헌데 우리 조선에서는 형 집행 도구와 고신 도구를 엄격하게 분리를 해놓고 있는데 고신 도구로는 유일하게 요 신장만을 인정하였는데 길이가 석자 반이요 너비가 8분이라 태와 창과 길이가 같지만은 굵기가 더 굵고 재질이 버두나무로 된 것이었다. 이 적용 규정도 엄격해가지고 반드시 상부에 보고를 하고서 올린 후에 실시를 하는 것이었다. 70세가 넘은 노인이나 15세 미만의 어린이 그리고 병약자에게는 고신을 금하고 한 번 고신을 한 연후에는 사흘 이내에는 다시 할 수 없도록 됐던 것이었다. 아이고, 사람은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뭐 꼭 규정대로 되는 일이 뭐 있던가? 뭐 불법 고문은 뭐 너무나 많아서요. 이제 법전에 그 규정되어 있는 한도치를 넘어서서 고문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서 항상 불법 고문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주리를 틀면 안 되는데 이제 주리를 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상시적으로 주리를 틀어서 이제 자백을 받아내는 경우에 이 자백이 이제 그 증거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때 오늘날처럼
엄격하게 이런 그 고문에 대한 금지 같은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는 상당히 많은 고문들이 자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